네, 여러분 학술제 또 참가하시느라 또 수고들이 많으십니다. 그 오전 시간 그 특강은 제가 그냥 사회만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전에 우리 이제 곧 강의를 시작하실 김현철 목사님은 김해에 있는 행복나눔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3년도에 저희가 함께 북경에 코스타를 섬기러 같이 가면서 이제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관계를 이어오는데, 제가 우리 김현철 목사님 뵀을 때 한 가지 장점이 많으시지만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 그 장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 현재 그 연배에 비해서 저도 이제 뭐 이게 외모 실물은 이게 연식이 좀 되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았는데, 우리 그 김현철 목사님 저보다 연배가 사실 많이 높으신데 아직도 청소년들 설교나 집회 강의에 아주 가장 활발하게 전국으로 다니시면서 말씀 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비결이 어디 있냐 하면 끊임없는 연구와 끊임없는 노력과 아주 끊임없는 도전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같이 집회 섬기면서 보면 한 번 집회를 위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PPT를 설교 원고도 전체를 다 정말 꼼꼼하게 쓰시지만 PPT를 어떨 때는 한 번 한두 시간 강의에 뭐 100장 150장씩 다 그걸 매번 집회 강의 때마다 따로 이렇게 만드시는,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고 보면 식사도 안 하시고 그 메시지 준비하시고 PPT 만드시고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가시려고 정말 노력하시는 그런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김현철 목사님 화면 보시면 뒤에 이렇게 캡틴 아메리카 방패도 보이시고 정말 끊임없이 소통하고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이신데, 우리 김현철 목사님 한번 가상 세계에서는 다 들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박수로 함께 환영하고 김현철 목사님께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가을 학술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PPT가 보이시면 한번 O 한번 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손가락으로 O. 네, 좋습니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시간은 온라인 시대의 교육 목회라는 내용입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교회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제 소리 들립니까? 소리 들리면 한번 오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소리가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시대 목회 함께 같이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울이라는 영화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2021년도 아카데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소울입니다. 이 영화가 최초로 재택 근무하면서 만든 애니메이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기획자들이 또 제작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고 그리고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스토리를 만듭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화면을 만들고 여기 음악을 입히고 이걸 촬영하여서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죠. 하지만 이 애니메이션 소울은 각자 집에서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든 대본을 클라우드에 올립니다. 이걸 다운받아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그리고요. 이걸 클라우드에 올리면 이걸 받아서 음악을 입히고 이렇게 촬영돼서 만든 영화가 애니메이션 소울이라는 영화입니다. 아주 파격적이고 새로운 형식의 영화였죠. 이 영화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어린 물고기가 나이든 물고기에게 묻습니다. 바다에 가려면 어떻게 가나요? 바다? 지금 여기가 바다야. 어린 물고기는 다시 묻습니다. 여기가 바다라고요? 여기는 그냥 물인데. 자, 이 어린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물고기는 여기가 바다인지를 알지 못하죠. 여기는 단지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윌리엄 깁슨이라고 하는 SF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미래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또 우리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미래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메타버스를 이미 만났습니다. 혹시 이 PPT, 오늘 PPT가 약 298장인데요. 오늘 강의한 PPT는 제가 본부에 보내드려서 필요하신 분은 이 파일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뭐 사진 찍거나 그래 하지 않으셔도 어떤 분들이 스크린샷 한다고 강의 좀 놓치기도 하시는데 이 파일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이 강의 내용을 따라서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모두 이미 메타버스 이미 만났습니다. 2011년도 싸이월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났죠. 2011년도에 그때만 해도 회원수가 약 3,100만 명, 3,200만 명 정도의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이 이 싸이월드에 접속하고 이 싸이월드를 함께 같이 즐겼습니다. 도토리를 서로 나눠주고 또 스킨을 바꾸고 또 BGM을 깔고 파도를 타고 일촌을 만나고 이러한 것이 바로 메타버스를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이죠. 아이러브 스쿨을 통해서 동창생을 찾는 것, 이 모두가 다 이 메타버스의 한 영역입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이번에 신입생 환영회를 가상공간에서 열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상상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이 되니까 이 가상공간을 통하여서 신입생들이 이 공간에 찾아오고 자기 아바타로 참석합니다. 그리고 총장님의 메시지도 듣고 또 여러분들의 또 축하도 받고 또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정말 예전에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에게 너희들 사진을 올려주면 내가 애니메이션 주인공을 바꿔줄게. 그래서 한 학생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 어플을 통해서 바꿔주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목사님 나도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 얼굴도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얼굴 좀 바꿔달라. 그래서 이 선생님의 얼굴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지금도 이 선생님은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을 요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도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보일라라고 하는 어플, 이것도 또한 우리 메타버스의 증강현실의 기법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할 때에 자기 운동화에 그 칩을 장착하여서 이것을 자기가 얼마나 운동했는지 이것을 확인합니다. 이걸 메타버스의 라이프 로깅의 영역이죠. 그리고 코로나 시대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탁월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온라인 쇼핑일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을 통하여서 사재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이 온라인 쇼핑을 통하여서 정말 편리하게 그런 소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이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의 영역입니다. 문화를 누리는 방식도 바뀌었죠. 예전엔 직접 영화관에 가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 드라마가 상영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맞추어서 드라마를 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OTT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하는 영화 또 자기가 원하는 드라마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밌는 것은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저마다 초기 화면이 다릅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콘텐츠를 보느냐, 이 사람이 어떤 콘텐츠를 만나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초기 화면이 다르죠. 그래서 호러나 공포나 혹은 슬래셔 무비 같은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내용들이, 그런 영화들이, 드라마들이, 콘텐츠들이 이 초기 화면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려면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 또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그렇게 하면 알 수가 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요, 그 사람의 넷플릭스 초기 화면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레아, 로지, 릴 미켈레, 가상인간이죠. LG전자에서 자기를 홍보를 하는 김레아,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사이드에서 만든 로지, 그리고 외국의 릴 미켈레. 얼마 전 신한은행에서 이 파격적으로 이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모델이 춤추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저 모델이 누구냐? 예, 가상인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두 번째 22살 생일을 맞았습니다. Forever 22, 영원한 22살인데 이제 올해가 두 번째 생일이었다. 그렇게 해서 많은 팬들이 또 박수를 치고 또 축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이 CF가 약 10억 정도 그렇게 계약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릴 미켈레 역시 가상인간으로서 많은 인플루언서로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해 수익이 약 132억 원을
그런 매출을 올리는 그러한 가상 인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실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이러한 현상들 우리는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미 메타버스 속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폭격기 보강 대작전이라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겠는데요. 분별하는 시간. 자, 미군이 2차 대전 때 폭격기를 동원해서 작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폭격기를 자기 임무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뇌부에서 의논을 합니다. 이 폭격기를 무한정으로 찍어낼 수는 없으니까 이 폭격기를 보강을 하자. 자, 여러분, 이 폭격기를 보강하려고 하면 우리가 물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작전의 책임자라면 어느 부분들을 보완할까요? 자, 제가 번호를 한번 부여해 보겠습니다. 1번, 여기가 센터고 제일 많이 공격을 당했으니까 이 부분이 강해야 된다. 일리가 있죠. 2번, 여기는 날개가 깨어지면은 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여기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면적이 넓으니까 이 날개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아니다, 뒷날개가 중요하다. 뒷날개도 피해를 입었다. 근데 느닷없이 4번을 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자,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 20초 안에 번호를 한번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틀려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참가하지 않는 분은 일단 신천지로 간주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한번 번호를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아직 아무도 입질이 안 오네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가 순종할 때 우리 공동체들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네,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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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네, 4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네, 4번. 네, 끝인가요? 네, 1번 나왔습니다. 무슨 뭐 저희 수산시장 경매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1, 2, 3, 4번 아니 하나만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 줌이나 이거 온라인으로 할 때 이렇게 소통할 수가 있죠. 좋은 강의는 좋은 청중들이 만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활기차게 참석하면 이 강의가 훨씬 더 역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네, 여러 가지. 자, 몇 분을 하시나 볼까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지금 참가자들이 몇 분이죠? 네, 42명인데 13명의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에 이 메타버스의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와 놀이와 재미와 연결. 이것이 되어져야 서로가 이렇게 만족한 프로그램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네, 정답은 4번이죠. 4번. 자, 1번도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번 여기가 3번도 얼마든지 이해가 되죠. 1번도 이해가 되고 1번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딱 한 군데를 잡으려고 한다면 4번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우리의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 하나를 보고 이 통계를 보면서도 분별해야 됩니다. 1번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니까 보강해야 된다. 일리 있고요. 2번도 일리가 있고 3번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은 왜 보강해야 될까요? 자, 이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이 4번 여기에 총알이 한 발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가 강해서 총알이 여기를 피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이 4번은 한 발만 맞아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한 발만 맞아도 추락한다는 것이죠. 다른 부분은 여러 발 맞아도 비행이 가능하고 여러 번 맞아도 꾸역꾸역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4번에 엔진에 맞으면 바로 추락을 하고 조종사가 맞으면 바로 추락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을 보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는 판단하고 결정하는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회사의 CEO든 혹은 여러 공동체의 어떤 리더이든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정 편향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 메타버스 환경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분별의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우리의 일상이 멈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멈추어졌죠. 이 코로나가 덮치고 팬데믹이 전 세계에 펼쳐지면서 엄청난 피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팬데믹은 이번 코로나 이거 하나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죠. 역사상에 많은 팬데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 있던 이 흑사병이 유럽의 3분의 1 혹은 약 절반의 인구가 사라졌다고는 이 흑사병. 그런데 이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중세 유럽이 바뀌어졌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하여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자, 역사상에 보면 흑사병을 비롯하여 천년두나 스페인 독감이나 그리고 수많은 이 독감들이 또 수많은 팬데믹들이 지구에 엄청난 또 인류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누어지죠.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nno Domini, BC와 AD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완전히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용어 중에 변곡점, inflection point라고 있죠. 굴곡의 방향이 바뀌는 곡선위의 점. 특별히 수학 시간에 볼록한 곡선이 오목한 곡선으로 변하기 시작되는 그 포인트를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목한 곡선에서 이제 볼록한 곡선으로 변하기 직전에 그 포인트를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 코로나는 아마 인류 문명의 거대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 중에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런 인류의 변화의 가속도는 엄청나게 앞으로 거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분별력, 우리 교회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 때에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이 대구의 한 교회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 대구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인데도 성도님들이 오지 않는 이 텅 빈 교회당, 교회 주차장, 그리고 성도님들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대신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걸 바라보던 한 장로님이 참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나님 뵐 면목이 없다. 우리는 한국 전쟁 때에도 하나님 앞에 주일은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 얼마나 참 큰 마음인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브로큰 클락. 여러분, 브로큰 클락, 깨어진 시계. 우리가 해외에 가서 우리 이민 오신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몇 년도에 이민 왔는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더라도 딱 알 수 있습니다. 헤어스타일이나 패션을 보면 9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90년대 패션과 헤어스타일 그대로입니다.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은 80년대 헤어스타일과 또 80년대의 그 패션 그대로죠. 또한 사고방식도 80년대, 90년대 그 사고방식으로 멈추어져 있습니다. 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정말 평소에 드렸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만화가 있었죠. 코로나19로 내가 교회들을 폐쇄시켰다. 사탄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각 가정마다 교회를 여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거 아마 평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주님,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 갖게 해 주십시오. 초대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로 드리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디지털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바벨론의 옷을 입고 그리고 바벨론의 언어를,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지식을 공부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닙니다. 나라가 3번이 바뀌고 황제가 4번이 바뀌어도 다니엘의 지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시대에 이 다니엘이 살았던 모습처럼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이 메타버스로 대표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교회로 또 목회로 또 우리가 교회 교육으로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또 우리가 항상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메타버스는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란 단어와 그리고 우주,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죠. ASF 재단에서는 이 메타버스 영역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증강현실과 가상세계와 거울세계와 라이프로깅으로 나누게 되죠. 이런 메타버스를 많은 기업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 엄청나게 커지게 될 것을 이 기업들은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고 정보가 움직이는 것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돈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 기업은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곳에서 포지셔닝 먼저 선점하는 기업이 먼저 선점하는 회사가 주도권을 잡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메타버스로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 메타버스에 관련된 주가를 올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메쉬에서는 이 증강현실 홀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지 않은 그런 기계들, 만들지 않은 제품들을 미리 이것을 시제품을 만들기도 전에 이 가상 증강현실을 이용하여서 이것을 준비하는 그러면 엄청난 단축과 또 효율을 얻을 수가 있겠죠. 페이스북도 모니터에서 보는 2D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3D에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만만치 않게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버버리라는 회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명품 회사입니다. 근데 이 명품 회사, 이 매장에 가서 명품을 옷을 구입하고 또 액세서리를 구입합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이 버버리 회사의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버리 회사가 이제는 메타버스로 변하고 있습니다. IT 컴퍼니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니까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코로나 끝나면 예전으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점점 이 팬데믹의 주기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의 문화에 접속하면 그 패턴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데일리 루틴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하나의 습관이 몸에 배이는데 66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2년째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의 문화들을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몸에 배이게 될 것을 이 법에서는 내다보고 이 회사의 캐릭터 자체를 이 회사의 아이덴티티를 일반 예전에 매장 중심의 컴퍼니가 아니라 메타버스 컴퍼니로 바뀌고 있습니다. 구찌도 그렇죠.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이 제페토에 이 구찌 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핸드백을 팔고 또 구찌 여러 의류들을 팝니다. 작년에 이 제페토가 작년 여름에 8월 달에 1억 8천만 명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3억 명 이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원들에게 이 자기 아바타에 입힐 굿즈를 팔면 비록 예를 들면 핸드백이 5,000원, 옷이 10,000원 이래 한다 할지라도 이런 그 가치는 이 3억 명, 현재 3억 명에게 열려진 시장은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바타, 자기를 대표하는 이 아바타, 어떤 분들은 이 아바타가 힌두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용하기 그렇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고유명사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야기할 때 화두를 던진다. 이러면 화두도 결국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어쨌든 이 아바타, 자기를 표현하는 어떤 캐릭터, 이 캐릭터에 자기 구찌를 입히고 한 사람들은요. 만약에 현실에서 약 300만 원이나 한 500만 원 정도 이런 목돈이 생기면 명품을 사고 싶다. 그럼 입셀 로랑이나 아니면 다른 루비통으로 가지 않고 구찌. 왜냐하면 디지털 지구와 아날로그 지구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 아바타가 입는 자기 캐릭터가 입는 그 옷을 또 자기도 입고 자기도 구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명품들이 이런 가상현실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회사들뿐만 아니라 작은 회사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도 이제는
현재 그 사업의 방식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전통 시장도 이제는 활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모든 시스템이 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대중문화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BTS 방방콘 방구석에서 방탄소년단을 만나는 콘서트. 무려 작년에 75만 명, 올해는 200만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75만 명을 통해서 약 210억의 매출을 올렸죠. 그런데 올해는 210억 명이 이 방방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 무료로 그렇게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 순식간에 1시간 동시간대에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여기 보면 224만 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224만 명의 이 학생들이 이 콘서트를 즐깁니다. 자, 여러분 이 BTS 이 방방콘을 통해서 우리 생각합니다. 과연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실제 콘서트를 가더라도 가수는 저 멀리에 있고 그리고 가수들은 이 청중들을 그냥 하나의 불빛, 하나의 점으로밖에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 방방콘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 여러분 이 방탄소년단 멤버 몇 명이죠? 7명이죠. 진, 지민, 정국, 제이홉, RM, 슈가피. 지난 목요일날 10월 13일이 우리 지민이 생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멤버, 예를 들어 나는 지민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이 여기에 보이는 화면에 이 BTS 아미봉을 들고 있죠. 여기 BTS가 참석합니다. 내가 만약 지민을 좋아한다 하면 이 지민이에게만 그 채널을 맞추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이 지민이만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RM을 좋아한다. 그럼 이 RM에게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정말 땀 흘리는 장면이나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하는 이 공연들을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영화는 우리가 이렇게 소비를 했습니다. 대형 몰에 가서 그리고 큰 스크린으로 우리가 함께 영화를 봤지만 지금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OTT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때 세상을 떠난 김현식 벌써 20년이 되었죠. 그리고 전태관 그들을 홀로그램으로 하여서 같이 협동 공연을 하는데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다시 만날 수가 없지만 이 증강현실을 활용하여서 함께 공연을 하는 그런 일들도 이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설적인 밴드들 지금은 해체되고 또 혹은 세상을 떠난 그런 가수들을 얼마든지 이런 공연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바도 얼마 전 그 데뷔 50주년 기념으로 이 나이가 많이 든 이 아바 멤버들을 안티에이징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해서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래서 아바를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깊은 감동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이 랜선으로 진행하는 콘서트는 이미 우리에게 이미 대중화되어졌고 작년에 나오나 콘서트 그리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는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 가수들도 처음에는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터에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힘내세요, 사랑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LED로 그 자기 의사표현 지지하고 환영하는 또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고 이 가수들이 정말로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예전에 공연장에 가면 이 화려한 조명 때문에 그 팬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팬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박수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면서 더 큰 에너지를 얻는다. 그렇게 하기를 합니다. 교육계도 굉장히 변화되고 있죠. 1940년도에 교실, 50년대, 70년대, 80년대, 2019년대. 여러분 숫자는 달라지고 또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80년 동안에 걸친 변화가 없습니다. 칠판 있고 선생님 있고 학생이 있는 구조. 그리고 이 학교에 학생들이 가서 수업하는 구조. 이거는 8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940년대의 전화기. 그때는 막 돌리는 거였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슈퍼 컴퓨터를 능가하는 스마트폰. 1940년대 탈 거, 그때는 인력거, 자전거 왕 엄복동,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퀵보드. 정말로 혁신적인 변화가 있는데 학교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와 군대와 교도소와 교회는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변했습니다. 학교에 학생이 가야 되는데 선생님만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를 통하여서 수업을 받습니다. 이전의 시스템과는 이전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죠. 이런 메타버스를 종교계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디지털 불전함을 설치하여서 직접 대웅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시주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올리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플로서 자기 집에서 이 불교의 많은 문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책 메타버스 교회 학교가 출간되고 2주 정도 지난 후에 출판사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월간 불교 문화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혹시 연락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단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이단들이 자기들의 이론과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홍보들 JMS나 신천지나 박옥수 구원파나 얼마나 쏟아버리는지 모릅니다. SNS도요. 참 놀라운 건 이 SNS, 이 페이스북에 가보게 되면 이 박옥수 목사 집회하는데 제가 알만한 목사님들도 좋아요 누르고 있고 좀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 이 메타버스들을 이 이단들도 또 다른 종교에서는 활용합니다. 한편 우리 기독교는 어떨까요? 작년 부활절 때에 온누리교회 풍경입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성도님들이 차를 가지고 이 주차장에 모였습니다. 드라이브 시어터처럼 극장에 자동차를 몰고 가는 자동차 극장처럼 주파수를 맞춥니다. 그리고 찬양을 같이 합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아멘을 클렉션으로 빵빵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참여하고, 예배 끝나면 우리 부활절 달걀을 우리 각 가정에서 이 각 차마다 이렇게 나눠 드리기도 했죠. 작년 풍경 중에 또 하나 이런 풍경이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를 하는데요. 이 유아 세례를 저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성도님들을 보고 싶은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 얼굴을 출력해서 이렇게 사진을 붙였습니다. 우리 윤장로님, 최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 또 그렇게 오지 못하는 하지만 오고 싶어하는 이 성도님들 얼굴을 이렇게 붙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 목사님의 지금 헌금까지 다 마쳐 그 시간이겠죠. 이걸 바라 목사님 마음이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울까. 마음에 이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풍경을 바라보면서 죄송하지만 제 느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납골당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추모공원. 그래서 마음이 좀 쎄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유아 세례, 작년에 직접 만나서 유아 세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물총에다가 담아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데, 성부와 한 방 쏘고 성자와 또 한 방 쏘고 성령의 이름으로 한 방 쏘고 세례를 주노라 왕창 다 쏘고, 여러분 이 물총으로 이 세례를 주면 은총이,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확 이렇게 쏟아지겠죠. 저도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최선일까? 이게 전부일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바벨론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학생들을 섬길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담아서 메타버스 교회 학교라는 책을 지난 7월 8일에 출간하였습니다. 7월 8일에 출간된 책이 감사하게도 8월달 한 달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해서 많은 분들이 책을 보시고 또 각기 교회에 이것을 적용했던 그런 많은 에피소드와 또 많은 또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는 이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할 것인가, 이 메타버스로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이 앞으로 코로나 곧 끝난다, 옛날로 돌아간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요, 이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끝나도 여전히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40%가 그래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고신교단인데요. 고신교단에 아주 이렇게 유력, 굉장히 이렇게 힘 있는 또 고신교단에서 아주 크게 역할하는 교회에 갔습니다. 교사 세미나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코로나 딱 지나고 나니까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위에도 코로나 시대가 되면은 이 3분의 1이 또 얼마나 또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 앞으로 시대가 우리는 낙관적으로 코로나 끝나면 예전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 교회와 또 교회 교육이 목회와 예전처럼 돌아갈 것이라 확신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럴까? 많은 지표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특별한 대책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체나 아니면 작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교육계나 대중문화계들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메타버스는 땡땡이다? 저는 이 메타버스는 땡땡이다 할 때 저는 이거를 항상 이야기합니다. 메타버스가 뭐냐? 여러 가지 기술들, 여러 가지 영역들만 하지만 결국 이 메타버스는 연결이다. 연결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연결하게 하는 여러 가지 채널, 여러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교회가 성도와 연결되는 거. 그리고 교회 학교와 학생들이 연결되는 거.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교사와 학생이 연결되는 그 모든 활동이 바로 이 메타버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행복나눔교회는 주일 중고등부와 또 일반 어른들을 포함해서 오전 10시 한 120명 정도 그리고 작년만 따지면 한 80명 정도 그렇게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통 메타버스라고 생각한다면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재정 그리고 아주 특별히 훈련된 그런 인력과 그리고 아주 최첨단의 장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타버스는 뭐라고요? 연결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교회와 성도가 그리고 교회 학교와 학생들이 연결된다면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 메타버스 사역 온라인 시대의 교육 목회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였느냐? 메타버스는 4가지 영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로깅. 이 4가지 영역별로 저희 교회가 섬겼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요. 이 가상현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이는 영화가 매트릭스라는 영화이죠. 이 매트릭스의 주인공들이 머릿속에 있는 단자와 이 매트릭스와 연결시키고 접속시킬 때 이 가상세계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2018년도에 나왔던 레디 플레이어 원, 여러분 이 영화는 메타버스의 교과서입니다. 특별히 가상현실의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한번 보시고 많은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세계 가능할까? 정말 충격을 받았고 또 소설도 같이 구입해서 읽으면서 앞으로 일어날 가상세계에 대해서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주인공 청년 웨이드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햅틱 장갑을 끼고 그리고 이게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수트를 입고 오아시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꿈꾸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감나게.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이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어려우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행 가고 싶고 스포츠 하고 싶고 그리고 레저를 즐기고 싶은 것, 이 가상 공간에서 모두가 즐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수많은 채널들이 플랫폼들이 열려 있습니다. 로블록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 채널, 이 플랫폼에 지금 미국 10대들이 이 오징어 게임의 열풍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세계 멤버들이 이 초록색 유니폼을 입고 이 게임을 즐깁니다. 한 게임이 아니라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게임을 만들어서 이걸 론칭하고 이 숫자가 점점 많으면 또 자기가 수익을 얻습니다.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무궁화 꽃 오징어 게임을 다룬 그런 게임 채널들을 만들고 게임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이 게임들을 함께 즐깁니다.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 게임을 즐기는 가상현실의 플랫폼이죠. 모동숲 같은 경우에는 이 누구를 이기고 누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서로 모여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작년에 조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 동물의 숲에서 유세를 하면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기도 했었죠. 포트나이트 미국의 청소년들의 40%가 전체 여가의 25%를 이 플랫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BTS의 다이너마이트도 여기 있는 파티 로얄이라고 하는 중립지대에서 최초로 뮤직비디오를 공개했고 공개하는 그 순간 전 세계 250만 명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네이버에서 하는 이 제페토도 작년에 1억 8천만 명, 작년 8월 기준으로. 근데 특이한 것이 작년에 이 제페토는요, 해외 이용자 비중이 90%고 그리고 10대 이용자 비율이 80%. 그래서 많은 업체에서는 이 제페토가 여러분 청소년들이 익숙하면 이들이 곧 잠재적인 소비자로 바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상현실을 이용하여서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할까? 여러분 이처럼 아주 놀라운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아주 탁월한 입체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지만 이런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한 가상현실을 이용한 프로그램 중에서 아까 우리 노뱀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다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일단 영상 통화부터 시작합니다. 메타버스가 뭐라고요? 연결. 학생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아이들 만날 수 없고 또 아이들 교회에서 올 수가 없으니까 영상 통화는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만에 아이들의 영상 통화를 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형 샀던 것들 보여주고 인형 이름 알아맞혀서 이야기하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학생들과 연결. 우리 교회와 학생은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뿐만 아닙니다. 성인들도 이사를 가신 장로님들 만날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1년 5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사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해야 하고 또 함께 집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작년에 올해 7월 달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21개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MK들, PK들, 그 PK들과 함께 1시간에 함께 집회를 하였습니다. 여러 목사님들, 또 CCM 사역자들, 또 여러 가지 각계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강사님들 뿐만 아니라 드림 멘토라고 하여서 춤을 추고 싶어요. 안무가. 그릇을 만들고 싶어요. 도예가. 상담을 받고 싶어요. 또 여러 교수님들. 나는 방송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최성기 아나운서를 통해서 이 소그룹을 모여서 또 자기들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MK 혹은 PK 하면 부모님의 대를 이어서 그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그런데 이 MK와 PK 중에도 각기 다른 은사들 가진 이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악동 뮤지션 같은 경우는 몽골 선교사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MK고 PK이지만 나는 성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성악가와 함께 방을 만들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실제적인 일들을 또 실제적인 도움들을 얻습니다. 저는 글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무엇을 연습해야 할 것인가를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날, 1시간에 우리가 이 함께 모인다고 한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될 것이지만 아니죠. 이 메타버스 채널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MK와 PK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요. 저희들 교회는 지금도 줌1 학교를 매주 밤 8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줌1 학교가 브랜드인데요. 줌과 주일 학교를 결합시켜서 줌1 학교. 이런 브랜드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브랜드 하나 이름의 타이틀을 가지면 자, 우리 주일 학교에서 모인다 이렇게 하면 줌으로 주일 학교를 하는구나 학생들이 모입니다. 처음에 이걸 하겠다 할 때 선생님들이 목사님 아이들이 잘 할까요? 반응을 보일까요? 그런데 이 학생들 이미 온라인으로 수업을 통해서 이미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아날로그 문화들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어렵죠. 근데 일단 접속해서 시작하니까 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교사님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교회에 올 수 없지만 서로 큐티를 점검하고 또 간단한 메시지를 점검하며 게임을 하며 우리는 아직 하나의 공동체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중고등부는 점퍼 모임으로 예전이니까 점퍼라고 시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중고등부를 만납니다. 이 중고등부도 매주일 밤 8시에 만나는데요. 이런 중고등부와 주일학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중고등부는 다 시커멓고 주일학교는 아주 화사합니다. 주일학교는 자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중고등부는요 다 자기 얼굴을 다 가리죠. 아주 특이한 것은 제가 새 에덴 교회에
한 3주 동안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유초등부 선생님은 얼굴들 다 보여서 이렇게 활동하고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다 시커멓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런 중고등부는 왜 얼굴을 가릴까요? 일단 자기의 외모가 막 급변하고 있는데 이 얼굴들을 자기가 표현하기 싫은 거예요. 보여주기 또 불편한 거죠. 화장을 하고 또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렇게 자기 셀카 듯이 그렇게 보여주고 또 이 학생들이 자기들의 외부에 비치는 자기의 사생활, 자기의 가정 환경을 오픈하기 싫은 거예요. 또 그냥 자기를 감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코쿤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들어가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러분 얼굴을 보여달라, 얼굴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편의점 하시는 사장님이 40대 사장님이 편의점을 열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뭐 다 낯선 얼굴인데 몇 번 이렇게 오면은 단골이 되죠. 그런데 그때 편의점 사장님이 이 오는 고객에게 청년에게 아는 체하면 그 청년은 더 이상 그 편의점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익명성의 사회 속으로 점점 더 이게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이들 얼굴 보면 좋지만 하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아이들이 참석한 것을 고맙게 여기고 학생들은 채팅이나 또 학생들은 다른 단톡방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생들과 소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 오늘 이 학술제에도 얼굴을 오픈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나의 얼굴을 저게 알리지 말라. 또 물론 이럴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가급적 이렇게 환한 얼굴로 서로 하면 강사도 힘이 나고 또 굉장히 또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여러분 성경학교도 저는 온라인으로 저희를 진행했는데요. 온라인 여러분 성경학교 진행할 때에 참 저희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걸 진행하면서 참 많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또 새로운 플랫폼들을 함께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온라인은 여러분 이 메타버스는 온라인으로만 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과 참여, 놀이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그리고 교육 과정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교육과제 약 3주 동안에 하게 될 교육과제 향기나무라고 하는 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그 팀들이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여기 보면 이 sweettreat.org라고 있죠. 향기나무. 나중에 이 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접속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것들을 제공하느냐 하면 이 성경학교 할 때는요. 장식할 거.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하고 받았던 것들을 제작하고 또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하나씩 프로그램들을 참여하면서 여기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겁니다. 부모님들과 함께 댕댕이도 같이 이 프로그램들 참여하면서 이 자기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 수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참여하면서 자기가 직접 게임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의 의미들을 알게 되는 거죠. 교육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체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메시지를 또 교육의 메시지들을 그냥 듣고 주입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듣고 보았던 이 메시지를 함께 몸에 익히는 거죠. 얘는 제 4살 되는 손녀딸입니다. 생애 최초로 여름성경학교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4살 아이가 주의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참여하면서 끝나고 나니까 왜 오늘 안 하냐고 그렇게 막 울 정도로 정말 이렇게 강력하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메타버스로 하면 은혜가 되느냐? 네, 은혜 됩니다. 메타버스는 교육적 효과가 있을까? 효과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온라인으로 하니까 아이들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집중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문제는 콘텐츠고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과 참여와 놀이와 몰입과 재미가 들어갈 때 그 프로그램들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교장인데요. 제가 또 망가졌습니다. 방패를 들고 또 망치를 들고 Hey everybody, Jesus loves you, God save us.
이렇게 막 아주 쉬운 영어들 막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창에 아이맨은 안 와요. 헐크는 어디에서요?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메타버스는 소통과 참여고 서로 몰입이 되고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 속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고등부는요 조금 컨셉이 다르죠. 중고등부는 구성하는 것 자체도 다릅니다. 일단 홍보하는 것도 예전에는 이 종이 포스터를 통해서 홍보하지만 이제는 그 동영상으로 여러분 이 비타라는 어플이 최고입니다. 제가 뼛속까지 문송인데요. 뼛속까지 문과생인데 이 비타를 통하면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행사들 산지들만 몇 개 집어넣으면 얼마든지 효과적인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중국들은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스토리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 비행사로서 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김신 집사님, 이 김신 집사님이 비행기를 조종하면서 이런 여러 에피소드들을 직접 조종석에서 보는 비행기가 이륙해서 이렇게 착륙할 때까지 그 광경들을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또 항해자의 찬양도 하고 에피소드 할 때 학생들이 엄청나게 스토리의 힘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최주연이라는 친구는 수어를 합니다. 많은 수어 프로그램들 통해 가지고 직접 학생들과 함께 수어를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학생들이 조금 약간 낯선 하지만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 이 수어를 몸소 익히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되죠. 그리고 학생들에게 또 이 농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또 소원들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장래 자기의 진로 이것도 이 수어로 할 수 있는 그것도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카페에 하는 친구, 청년대 32살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직접 카페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직접 시연하면서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터치를 하죠. 예를 들면 콩을 갈면서 콩을 가면 이렇게 소리가 윙 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실감 있게 학생들이 들어가요. 여러분 무성 영어와 유성 영어와 차이가 다르잖아요. 커피를 가는 소리를 막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진짜 커피숍에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죠. 이 커피 콩이 갈아져야 우리에게 커피가 되듯이 우리의 자아도 말씀의 칼에 갈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커피 가루를 뜨거운 물로 부어서 커피를 만듭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의 뜨거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집중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커피에 관한 지식들을 이야기를 하고 또 중간중간에 퀴즈를 내고 퀴즈를 내면 맞추는 친구들에게 또 상품을 주고 또 직접 바로 그 순간순간 편의점 상품권을 기프티콘으로 나눠주면 굉장히 학생들이 집중하여서 이 캠프에 참여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 학교 현장에서 직접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자기가 학생을 만났던 제자들 동방신기의 재중이 이 친구를 자기가 만나서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나눌 때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동방신기는 우리 선생님들하고 좀 많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YTN PD님 그리고 이 방송국에서 직접 YTN PD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그리고 이 YTN PD에서 느낀 점, 이 방송계에서도 복음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눌 때 또 방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가지고 또 방송국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주는 메시지로 또 학생은 굉장히 뜨겁게 참여합니다. 그리고 아이돌 중에 에이핑크의 남주 이 친구가 나왔을 때 학생들의 채팅이 최고였습니다. 막 와 우유빛깔 남주 최고예요. 짱이에요. 별 이야기 안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주일에는 여러분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럼 애들이 막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막 엄청난 댓글 야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학생들 위해서 그냥 뭐지 짜내가지고 메시지를 전해도 반응이 별로 없다가 그냥 주일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그 말이 그냥 아멘 하고 야 참 내 마음에 참 열등감을 느끼지만 어쨌든 학생들이 좋아하면 그릇 최고죠. 자 이렇게 중고등부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특별히 삶에서 살아가는 메시지와 복음과 연결시킬 때에 학생들이 더욱더 강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앞으로 진로와도 연결되어 있고 또 자기의 삶의 스토리에 학생들이 더욱더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을 담아서 우리 경산중앙교회 경산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들로 귀하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저희 주민학교를 그대로 받아서 주일 밤에 온가족 주일학교로 매주일 밤 8시에 모이게 됩니다. 이 교회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준비하고 많을 때는 200가정
또 보통 한 150가정들이 동시대에 이 교회 온가족 주일학교에 연결되어져서 온가족 대항 명랑운동회, 온가족 대항 가정부흥회를 매주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운동회를 교회 하려고 한다면 1년에 한 번, 그것도 날씨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이 교회에서는 매주일 각 성도들이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 신앙의 공동체가 되지만 가정과 가정들이 함께 만나면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온라인을 통하여 이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통하여서 이 성도들이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면서 공동체성, 이런 공동체성은 결국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체험하는 것, 그걸 통하여서 이 교회가 훨씬 더 건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온라인 글로벌 캠프 올해 7월 29일 30일 날 열었던 캠프인데요. 이 캠프는 필리핀에 있는 120개의 학교와 교회 1,700명,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12개 교회 300명, 약 2,000명이 이 이틀간의 집회를 하였습니다. 이 전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 캠프장을 설치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을 통역을 통하여서 이 필리핀의 이 줌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서 이 캠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필리핀에 있었던 여러 교회들 또 여러 학교들의 생생한 풍경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야, 필리핀 이게 될까? 온라인으로 집회가 가능할까?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정말로 감동적인, 그리고 정말로 이 학생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저는 이 사진이 제일 감격적인데요. 이 정말 이 조그만 폰에 이 학생들이 집중하면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이게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역자들 또 성도님들 교사님들이 참 우리가 이들의 신앙 태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너무 느슨하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 교회에서 이 함께 집회에 참석하면서 단기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함께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청년들이 시간을 내고 또 청년들이 재정을 모아서 그리고 현지 가서 그곳에서 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큰 열매가 있겠죠. 그런데 갈 수가 없는데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재정을 가지고 이 필리핀에 보냈을 때 거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용품을 제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각 필리핀 선교지에 있는 이 리더십들이,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굉장히 그 사역의 질들이 높아졌다.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가면 학생들 그냥 모아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녁 캠프 외에 별도로 오후에 학생들과 캠프를 진행하면서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자기들이 훈련이 되어졌다. 우리는 단지 그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충분하진 않지만 이걸 제공해 주면서 함께 이런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었다.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오히려 이런 패턴의 사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코스타도 마찬가지이고요. 여러분, 코스타가 전 세계에 있는 유학생들에서 발성을 선거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인도네시아 코스타를 마지막으로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죠. 그럼에도 온라인으로 이 코스타를 진행합니다. 방이동에 있는 이 코스타 본부에서 13평 되는 작은 공간을 그때는 초창기에는 이렇게 아날로그 모드를 약간 디지털 모드로 바꿨지만 지금은 완전히 디지털 스튜디오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코스타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이 코스타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페토, 이 제페토를 통하여서 제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인터뷰를 이 공간에서 진행을 할 거예요. 제가 써온 것 중에서 이프렌드라고 하는 이프렌드, 이름도 정말 잘 지었어요. 이 이프렌드는 이 어플이 우리 교회 교육에 있어서 정말로 탁월한 그런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제페토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예를 들면 상담 혹은 소교육 혹은 제자반 이 프로그램들을 마음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가 마음 코치하는 사람이 리더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링크를 만들어서 매달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해서 하면 방이 만들어진 이 주소를 공유하여서 학생들에게, 참가자들에게 넘기면은 이 학생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는데 각자 자기 아바타로 자기의 이미지를 꾸며가지고 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뒤에 있는 그 게시판에 자기가 만든 PPT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참가자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리고 자기의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올해 2월 달에 우리 한국을 휩쓸었던 클럽하우스. 이 클럽하우스는 오디오로 목소리로만 들리죠. 그래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뭐 좋아요 이건 올릴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온 하나의 공간 안에 서로가 함께 모여서 이 앞에 있는 게시판에 있는 그 PPT 강연을 보면서 함께 참여합니다. 근데 이 룸들도 자기가 원하는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아바타의 모습도 나타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 하면 이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게 그 수족관의 물방울처럼 공기방울처럼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갑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131명까지 여기 참석할 수가 있는데 이 프렌드로 하는 이 플랫폼을 굉장히 활용을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더타운 이 경산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차원으로 게더타운을 세팅을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하게 합니다. 또한 세대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부 집회를 이번 여름에 이 게더타운이라는 플랫폼 안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상현실이고요. 증강현실. 이제 한 30분 남았는데 오늘 298장 가운데 이제 180장 썼습니다. 이제 한 110장 정도 슬라이드 남았는데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강현실은 2018년에 나왔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드라마. 이 드라마의 컨셉은 이겁니다. 이 주인공이 이 스마트 렌즈를 쓰면은 가상의 공간이 그 현실과 겹쳐서 이 가상의 적들과 싸웁니다. 가상의 무기를 가지고 가상의 적들과 전투합니다. 그럼 자기의 점수가 올라가고 또 자기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드라마가 나왔을 때 시청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 컨셉을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 별로 어려워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죠. 아, 이게 증강현실이었구나. 근데 증강현실이 우리 생각보다 우리 삶 속에 지금 현재 라이프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구를 사려면 가구장에 가서 가구를 사가지고 와서 이거는 색깔이 다르구나 매치가 안 된다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는 이 스마트폰으로 그 가구 회사로 들어가서 그 가구 회사에서 소개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 예를 들면 의자 이 의자가 우리 집과 어울릴까 어울리지 않을까.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바닥 장판지와 여기 장판지가 같죠. 자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이 우리 집 안에 여기 장롱이 있고 여기 또 여러 가지 그 짐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이 파란색 의자가 어떤 이 느낌을 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자기 방 안에. 그런데 이 스마트폰 이 증강현실을 활용하면 자, 이 스마트폰으로 이 의자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시간과 또 여러 가지를 세이빙하고 또 이것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오고 그럼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저기 뒤에 있는 그 책장이 파란 색깔이니까 그 의자도 파란색으로 깔맞춤 한다고 이렇게 했겠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강현실을 이용하면 산업계에 예를 들면 하나 엔진을 만든다, 부속을 만든다. 그렇게 할 때 이걸 시제품을 만들고 그럼 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거를 증강현실로 바로 이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하면은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확장시키고 이거를 좀 더 섬세하게 보면서 어떤 부분을 더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걸 시제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냥 작은 부속품이면 진짜 보기 힘들 건데 이건 얼마든지 늘렸다가 360도로 돌렸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이 본다면 이 산업계도 굉장히 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벌써 현재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의학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전 같으면 MRI를 찍고 CT를 찍고 근데 이걸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오랜 경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증강현실을 활용하면 지금 실시간에 이 사람의 심장의 상태를 증강현실로 띄워오고 이 부분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수술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확장을 하고 또 확대하고 또 이걸 돌려보면서 이 부분이 문제인데 또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가. 앞부분만 CT나 MRI 찍어도 앞부분 보죠. 뒷면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를 뒷면으로 돌려서 이거를 활용하면은 뒤쪽에 있는 사진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부분들까지 살펴보고 그 부분까지 점검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 수술이 진행할 것입니다. 교과서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아예 차창에 이거를 차창을 디스플레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오른쪽 잠시 후 우회전 이게 아니고 이 시각적으로 이 파란색 줄이 쫙 이어지면서 계속 이어지면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게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비 보고 앞에 보고 내비 보고 앞에 보면 그냥 엇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마치 자동차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전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실시간으로 이 앞에 있는 화면의 디스플레이를 본다면 저걸 더 빨리 발견하고 더 빨리 대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 0.0001초가 그 전투의 승패를 결정하는데 이건 필요하겠죠. 다큐멘터리도 너를 만났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먼저 세상을 떠난 딸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증강현실을 이용하여서 바로 눈앞에 볼 수 있고 햅틱으로 이 아이를 접촉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증강현실입니다. 네, 고래를 견학하고 있습니다. 바다 안 갑니다. 그 강당 안에 여러분 저 화요 주변을 보십시오. 캄캄하지 않습니다. 환하죠. 근데 여기에 이 고래가 솟구쳐 오르고 이거를 아이들이 봅니다. 아이들 반응이 뭐 장난 아니죠. 여러분 이 고래를 보려면 바다로 가야 되고 바다 간다 해서 다 고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 학교 안에서 이 고래가 솟구쳐 오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견학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실제로 교육 현장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삼성동에 있는 디스플레이인데요. 여기 물을 넣고 이걸 돌리지 않습니다. 이게 증강현실을 이용하여서 제가 이걸 봤어야 되는데 이걸 본 사람들 의하면은요 전부 다 이렇게 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물이 튀지 않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증강현실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물론 이런 3D 예를 들면 골리앗이 나오고 막 그냥 막 여리고 무너지는 걸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또 그런 콘텐츠를 빨리 좀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증강현실의 개념이 이겁니다. 현실의 가상의 공간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년 성탄절 우리가 만날 수가 없으니까 교회 오실 수 있는 교회 오시고 가정에 계신 분은 가정에 계시고 그렇게 하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 성탄절의 추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증강현실을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 모니터가 두 대죠. 하나는 앞에 인도자가 보고 또 하나는 저 청중들이 볼 수 있도록 듀얼로 스크린을 설치하여서 교회에 계신 분 또 가정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한 공간에서 성탄절 프로그램을 나누었던 그런 증강현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랜선으로 성지순례 우리가 직접 이 성지순례를 갈 수가 없지만 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공간에서 이 성지순례의 현재 장면들을 보여주는 이 동영상을 통하여 이 동영상을 설명해 주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성지순례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주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도 평생 성지순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하여서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였고 그리고 정말로 그냥 뭐 동영상 보는 것이 아닌데 하는 것이 싶지만 하여튼 이 가이드가 잘 가이드해 주셔서 정말로 이렇게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성지순례를 간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고 또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장사꾼이나 또 많은 관광객들이 없어서 정말로 예수님 시대의 그 느낌처럼 이렇게 이 성지순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 같다. 자기도 몇 차례 가이드했지만 막 뭐 커피 들고 콜라 들고 또 사람들 떠들고 또 잡상인들 막 들어오고 그럼 정신이 없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이 성지순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한 교회에서는요 이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티켓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참가하는 사람들은 각자 여권도 들고
그리고 이제 옆에 그 커리어도 두고 다 지금 이렇게 성지순례 가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뭐죠? 이렇게 단장도 꽈단장도 하셨고요. 여권도 들고 있고 이럴 때 서로 디테일이 힘이 있죠. 그리고 참가자분들에게는 이 겨자씨, 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나온 이 겨자씨를 이렇게 참가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준비해서 나눠주고 그러면 훨씬 더 굉장히 탁월한 이 참여의 역할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한 것 중에서 정강 현실을 활용하여서 가장 큰 효과를 본 게 방탈출 게임이에요. 이 메타버스라고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만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온라인 성경학교, 또 온라인 주일학교, 또 온라인으로 아이들 만나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항상 서로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균형 있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성경학교하고 또 온라인으로 주일학교 하는데 뭔가 계속 불편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내가 예배 드리는 곳에 오게 하자. 저희들은 큐티를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아이들이 큐티를 한번 받으면 2달치를 사용합니다. 그럼 이 2달치 사용할 큐티가 떨어지면 3달이 되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갖다 주든지 또 목사님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자기가 하게 될 이 큐티 교재는 자기가 갖도록 하자. 그래서 이걸 같이 겹쳐가지고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많은 이 방탈출 게임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를 정했습니다. 2월달 교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가 올 시간 한꺼번에 13,000명 모이면 안 되니까 시간대별로 나누어서 자기가 올 수 있는 시간들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을 학생들이 가지고 오죠. 그리고 아직 오면은 여기 여러 공간 안에 여러 미션지 안에 첫 번째 샵 광주리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QR 코드를 찍습니다. 그러면 정답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다음 코너로 이동합니다. 다음 코너로 이동하여서 이 QR 코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 이 샵은 출애굽기 7장을 읽으시고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보면은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을 여기 순서대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10가지 재앙의 그림들 한 가지 한 가지 그 대표적인 그림들을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놓으시오. 그럼 학생들이 와서 이것을 성경을 읽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개구리 있죠? 개구리 두 번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박이 있죠? 우박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순서대로 넣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두 친구는 교회를 잘 다니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예요. 이 두 친구가 교회로 방탈출 게임하기서 오는데 이 두 아이들이 야 너희들 어디 가냐? 우리 교회가. 교회 왜 가? 방탈출 게임 하러 가. 방탈출 그게 뭔데? 간단히 설명하니까 야 우리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소통과 참여와 놀이와 게임과 몰입과 재미가 이 메타버스 교회 학교의 가장 키워드입니다. 이 게임, 재미, 놀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부모님 허락해야 된다. 부모님 허락을 받았대요. 그럼 몇 명이냐? 4명이에요. 그럼 4명이면 5인 이하니까 그런 교회 와서 잘 프로그램 진행해라. 그래서 와서 프로그램 진행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구경꾼이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오히려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출애굽기를 막 찾아가면서 교회 처음 오는 아이들이 출애굽기를 찾아가면서 10가지의 재앙을 찾아가지고 순서대로 맞추어 나갑니다. 소통과 참여죠. 그리고 마지막 코스에서는 이 4번째 코스에는 드디어 종착지 왔습니다. 여기 보면 새날로 가는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 큐티 3호로 4호로가 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고 간식을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드릴 선물 이 드립백 커피를 몇 가지를 준비해서 부모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나누어졌습니다. 부모님께도 이렇게 드립백 커피로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면 이 감사를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일상 속의 십자가를 찾아라. 고난주간 때 여러분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안 하기, TV 안 보기, 그 다음에 스마트폰 안 쓰기 하지만 저는 컨셉을 바꾸었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일상 속에 있는 십자가들이 있다.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일상 속에 있는 십자가들을 보고 그 십자가를 찾아서 올리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길 가다가 십자가 마크, 길 가다가 여기 이거 주차장 앞에 환기구 여기 십자가 마크다. 그 다음 길 가다가 여기가 십자가, 길 가다가 보도블록, 그리고 길 가다가 세계 과자 할인점 여기 있는 십자가 마크,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그
뒤에 부품, 그리고 가정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창문, 틀, 그리고 심지어는 이 친구는 그걸 못 찾았어요. 엄마, 나 사진 찍어줘. 해도 자기가 십자가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올렸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이 십자가를 찾아서 일상 속에 있는 십자가를 찾아서 올리기, 이걸 통해서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로 십자가를 계속 찾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일주일도 생활하고 그러면서 십자가가 모든 곳에 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있는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감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진주에 있는 이 외율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외율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교회는 학생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5명이에요. 이 5명 되는 이 주일학교가 이 3일 동안 이 일상 속에서 십자가 찾기를 해보니까 100장에 120장의 사진을 올렸대요.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걸 굉장히 효과적인 또 아주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일으키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또 주일날에 학생들이 못 오죠. 근데 아이들이 주일날에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이 아이들이 없으니까 너무 허전해서 저희들은 이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얼굴을 찍은 사진들을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내주고 부모님의 축복을 보내달라 하고 여기에 제가 또 축복의 글을 올려가지고 이것을 액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예배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학생들의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야, 우리 민지가 이렇게 많이 자랐구나. 야, 우리 온유가 이렇게 많이 컸네. 야, 우리 주은이는 아주 씩씩하게 자랐구나. 여러분, 한 아이가 자라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아프리카 속담이 있죠. 교회 교육은 그 주일학교의 목만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온 교회가 필요합니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우리 아이의 이름들을 알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를 알고 또 이 아이들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거를 알 때에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이죠. 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쨌든 연결, 학생들과 교사들, 학생들과 성도들, 교회와 성도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 메타버스의 여러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저희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프 로깅, 여러분 방학 숙제 제일 힘든 게 일기죠. 일기. 정말 힘들죠. 근데 요즘은 일기를 하루에 3번, 4번, 어떤 경우는 10번도 씁니다. 어디에요? SNS에. SNS 시간 낭비 시스템 안에 엄청나게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죠. 이런 카페인 중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잔,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다. 그런데 요즘 카페인이 다릅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이걸 카페인 새로운 중독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SNS에 들어갑니다. 그럼 이 라이프 로깅, 이 SNS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 교회 밴드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 같은 경우는 큐티 단톡방을 운영합니다. 큐티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큐티를 통하여서 자기가 느낀 교훈들을 또 메시지들을 이 책에 올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백들을 올립니다. 큐티를 통해서 자기의 변화된 내용들을 올립니다. 그럼 이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상품도 나눠주고요. 이 학생들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상장을 하나 줬습니다. 큐티 잘했상. 이 망고보드에서 이렇게 상장을 활용해가지고 제가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선생님도 너무 기뻐하고 또 우리 교육국장장도 너무 기뻐하시면서 목회 잘해상 이렇게 또 상장을 만들어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큐티를 통해서 학생들이 자라고 있고 변화되고 있다. 단지 성경 지식을 알고 단지 교회 교육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경건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고요.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편지 쓰기에서 아이들이 상을 받았다고. 이 아이들이 표현력이 좀 떨어지고 특별히 이 앞에 이 친구는 굉장히 좀 언어가 좀 늦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큐티를 하면서 표현력과 문장력이 발달하면서 굿네이버스에서 주최하는 편지 서비스 상을 받았다. 이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우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표현이 어려워가지고 언어를 해서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랐구나. 여러분 그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정말로 중요한 능력이 문해력입니다.
이것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가 있었죠.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브이로그를 만들면서 좀 수준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고난 주간에 어떻게 우리가 일정을 보냈느냐? 그럼 아이들이 이걸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했습니다. 고3 여학생 그리고 중학생, 남학생과 함께 이렇게 가정에 찬양하는 걸 올렸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월화수는 직접 참석했지만 목요일 금요일은 직접 참석하지 못하고 올라와 있는 스트리밍 되어 있는 이 목사님의 설교를 또 예배 순서를 따라가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거를 넘기면서 짧게 동영상을 보내주고 이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올 때까지 일어나서 뭐 씻고 그 다음에 또 집을 나서고 엘리베이터 기다리고 그 다음에 걸어서 교회 오는 것까지 이거를 엘리베이터 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빨리 이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런 멘트를 넣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가는 길이 참 예전에는 참 짧았는데 새벽에 오니까 좀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이걸 30짜리 영상으로 올려서 이렇게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올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받고 참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려고 애쓰는구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저희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카카오톡 프로필을 성경으로 바꾸기. 그래서 찬양을 배경음악 이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2학생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게 하소서. 이 찬양을 BGM으로 쫙 깔고요. 그 다음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점 저가 이루시고 그리고 내게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청소년들입니다. 청소년이면 카카오톡으로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게 될 것인데 근데 자기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큰 일이 아니라 일상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일상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증가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내 삶에서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거울 세계. 자, 이 마지막 영역인데요.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거울 세계는 디지털 월드와 아날로그 월드가 함께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에어비앤비. 여러분 내가 가지 못한 도시, 가지 못한 국가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숙소를 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지 않았지만 그리고 만나지 않고 또 돌아오지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그리고 소카를 통해서 내가 차를 쓸 수가 있죠. 또 여러 이 배달 어플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음식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배달 전용 식당이 일어날 정도로 유명하죠. 자, 이 거울 세계를 우리가 교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겠지만 저희들은 이걸 시상에 주로 써요. 학생들에게 퀴즈를 맞출 때 시상을 하고 또 우리 소개해 주신 분에게 이렇게 치킨을 쏘기도 하고 그럼 치킨을 쏘면 쿠폰 받을 때 너무 기쁘고 치킨이 올 때 더 감사하고 치킨을 인정할 때 더욱더 행복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감사를 드리려면 만나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하면 시간이 소요되고 또 식사비나 이런 걸 포함하면 진짜 많이 들 건데 이걸 28,000원에 알찬 구성으로 이거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인증했을 때 다른 분들이 와 이거 또 보내주셨어요. 와, 아침이 절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요 정말로 이렇게 이걸 더 뿌듯해 하시겠죠. 우리 교회 청년회 방송부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섬기고 있습니다. 이따금 제가 고맙다고 커피 세트를 줍니다. 또 이 친구가 혼자 마시기 수고하지만 또 커플로 같이 수고하기 때문에 2잔을 주죠. 그럼 이 친구가 목사님 이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반납은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또 함께 나누면서 내가 고맙다 감사하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직접 이 아이를 표현을 하면 또 만나야 되고 또 혼자 또 만나기 어려우니까 또 다른 친구들 만나고 오면 또 시간도 근데 이거를 아주 1분 만에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것을 실제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모티콘. 이모티콘 하나에 2,500원입니다. 이모티콘 딱 보내주면은요. 치킨 28,000원. 일반 그냥 치킨 18,000원.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4,100원. 그런데 이모티콘은 2,500원입니다. 그런데 앞에 치킨이나 이 커피는 받았고 마시고 먹고 인정하고 끝이지만 이 이모티콘은요. 스마트폰 쓸 때까지 계속 씁니다. 목사님 보내주신 건데.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내셔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이상한 거 보내면은요. 그냥 받기는 받고 안 씁니다. 아이들 요즘 뭘 좋아하는가를 써서 이렇게 선물하면 아이들 굉장히 친밀한 관계들을 나눌 수가 있고
또 서로 아주 긴밀한 또 서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서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회가 가능할까? 메타버스를 통해서 교회 학교가 가능할까? 또 이 메타버스가 교회 학교를 대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거는요. 이 메타버스는 뭐다? 연결이다. 연결.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학생들과 교회가 여전히 연결되어져 있다. 교회 못 나와도 또 교회 학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와 학생들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코로나 때에도 이 교회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 팬데믹에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작동시킨다. 애국이나 바빌론이나 로마나 나치나 공산주의나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재해들이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존재한다.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시도들이, 교회를 없애려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게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을 통하여서 휴먼 터치, 인간으로 교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술입니다. 메타버스는 기술입니다. 어떤 기술요?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다. 그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보면 이 톰 행크스가 이 섬에서 자기가 생존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었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배구공 윌슨을 가지고 이 교제하면서 또 자기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가 없을 때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기술, 이 메타버스 기술을 통해서 성도가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겁니다. 단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가정에서의 갈등이 해소가 된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사람들이 안 나갑니다. 옛날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학교로 그리고 남편은 또 직장으로 또 사업장으로 갑니다. 그럼 집에서 주부 혼자 남죠.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갑니다. 그리고 남편이 직장을 안 나갑니다.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 공간이 이제는 학교가 되어야 되고 이제는 사업장이 되어야 되고 이제는 홈트가 되어야 되고 영화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는 지금 현재 메타버스 환경 속에서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 약 160%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30평 살고 있으면은요, 최소한 42평으로 이사 가야 지금 이 상황들을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정 안에서 서로 얼굴들을 보고 지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좋지만 나중에는 또 갈등이 일어나고 또 서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메타버스를 통하여 가정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 그런 요소들을 해소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앙의 일원화, 신앙의 이원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간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그걸로 인생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집에 오면 성경 안 펴고 찬양 안 하고 그냥 게임하고 그냥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과 유일한 차이점이었죠. 그런데 메타버스를 통하면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가정 안에서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가, 가정에서도 말씀이, 가정에서 찬양이 일어나는 신앙의 이원론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는다. 예전에는 주일날 교회 한 번 안 오면 학생들이 주일날 빠지면 14일 만에 교회 가죠. 그래서 낯선 겁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스트리밍이 가능하다. 내가 교회를 못 가도 내가 그 교육 콘텐츠를 설교를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못 가도 교육 프로그램들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죠. 그리고 7번째, 학생들은 이미 메타버스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이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사들이 불편하죠. 그래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21세기 학생을 20세기 교사가 19세기 방식으로 18세기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이 맞게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들 보통 선교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선교지에 가서는 선교지의 언어, 선교지의 문화, 선교지의 커뮤니케이션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화 미션에 보면 가브리엘이 폭포로 올라가 가지고 오보에를 통하여 그 사람들과 서로 라포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쓰는 언어, 아이들이 쓰는 문화,
그것으로 복음이 컨버팅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타버스를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더욱더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힘있고 또 예전에는 또 이렇게 아주 역동적인 아이들이지만 하긴 메타버스를 하면 조용한 아이들이 수동적인 내성적인 아이들이 채팅으로 얼마든지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만 하고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런 리더십이 어떤 것일까요? 이 디즈니, 이런 디즈니는 전 세계에 많은 디즈니랜드가 있고 또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LA에, 파리에, 올랜도에 그리고 수많은 이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이 디즈니랜드를 통하여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죠. 그런데 넷플릭스가 등장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비디오를 테이프를 비디오 테이프를 그리고 DVD를 판매하는 그런 대여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이걸 온라인으로 이걸 대여하기 시작했는데요. 택배로 무제한으로 공급합니다. 하지만 스트리밍으로 이 전환을 시킵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내가 보고 싶을 때에. 그리고 2002년에 70만 명의 고객이 2005년도에 360만 명, 그리고 지금은 2억 900만 명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즈니에서 디즈니 플러스 OTT를 만듭니다. OTT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랫폼이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콘텐츠가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경비를 들여서 마블도 인수하고 ESPN도 인수하고 엄청난 합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재정의 손실이 발생하죠. 디즈니랜드에서 엄청나게 벌어들인 돈이 합병하는 돈으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나가니까 엄청난 또 반항과 또 반대와 또 이런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은 이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2019년 11월 12일에 론칭했다 그러죠. 2019년 12월 달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절묘한 시기죠. 락다운이 되니까 디즈니랜드가 폐쇄가 됩니다.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죠. 하지만 이것을 디즈니 플러스가 상쇄합니다. 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때 엄청난 지불을 하면서 구축했던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 디즈니랜드의 이 락다운을 오히려 커버하고 오히려 더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뭘까요? 리더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메타버스는 뭐다? 연결이다. 새로운 뉴노멀, 새로운 질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한 것은 이 체인지, 이 변화는 오히려 찬스, 기회의 시기다. 메타버스 교회학교를 이 교회학교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교사들과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이러한 플랫폼들을 함께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온라인 시대에 이 메타버스 시대에 다양한 교육 기법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여서 우리 이 시대를 읽고 또 이 시대를 준비하고 또 다가오는 이 메타버스 세대들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양육시키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각 교회들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김 목사님께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너무 많은 자료들을 한 번에 다 쏟아주셔서 이제 우리 사역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소화하시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는 직접 질문하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물론 이제 뭐 자세한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혹시 의문이나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우리 목사님께 자유롭게 여러분 음소거 해제하시고 바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고요한 침묵이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씀하기 좀 그러면 채팅으로 의견을 보내주셔도 제가 보고 네, 채팅에 여러분 네. 올려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목사님. 네네. 네, 저희 문경의 김동인 목사입니다. 아, 문경 너무 좋죠. 네네. 네, 목사님 저희들이 주일 학생도 없고 네. 시골인데 네. 이제 어르신들 중심으로 네네.
평균 나이 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을 아, 네네. 대상으로 지금 코로나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냥 20% 정도, 30% 정도 출석 가능하니까 네네. 실제적으로는 교인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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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또 저희들이 네네. 뭐 암암리에 그냥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수는 없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주로 이제 젊은 층들, 네네. 어린아이들, 네네. 여기에 쉽게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이었는데, 네네. 사실은 저희들도 잘 준비가 안 돼 있고, 네네. 또 이제 어르신들도 여기에 잘 적응이 안 될 텐데, 맞습니다. 네. 그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조금씩 해나갈 수 있을까? 네네. 준비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네네네네. 잠깐 팁이라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진입 장벽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거든요. 사람들이 늘 익숙하던 그 예전에 MMS 그 저기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그때 아이가 부모님께 문자를 보내면 부모님 바로 전화하죠. 왜냐하면 부모님은 MMS 이게 좀 서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뭐냐면 문자 메시지 보내기 이거를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마치 예전에 한글 학교처럼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하는 것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카카오톡 할 때도 이게 카카오톡으로 바뀔 때도 이 카카오톡 어플을 어떻게 깔고 근데 이걸 처음에 굉장히 낯설어하고 어려워하셨는데 이거를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 저희들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이 유튜브가 이 젊은 층들의 채널도 중심이었는데 근데 이제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채널들을 유튜브를 더 많이 보시고 오히려 또 유튜브 콘텐츠를 또 생산하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의 생각이 있냐면 우리 각 교회에서 이제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 줌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낯설 수 있지만 하지만 요거를 좀 우리가 몇 번 가르쳐 드리고 같이 또 시행을 해보고 하면 이게 단순하기 때문에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하면은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이 교회에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그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으로서 또 혹은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여러 주민들 그분들 대상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전해줄 수 있고 만약에 거기 좀 어려우면은 우리 요즘은 또 SNS가 워낙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목사님이 계시는 문경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 대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애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젊은 목회자님이나 아니면 젊은 청년들이 오셔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어 주십시오. 예전에는 그 여름 성경학교나 또 이 교육 프로그램들을 할 수 없는 교회에 도시에 있는 여러 교회 청년들이 함께 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그 청년들이 각 집을 다니면서 그 집에 또 그 어떤 일손도 도와드리고 또 그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래 했었죠. 그것처럼 이제 그런 사역을 이제는 디지털로 해서 예를 들면 좀 약간 어느 정도 있는 교회 청년들 네. 그들과 연결되어져서 우리 네네. 그 청년들이 각 가정에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직접 이것들을 프로그램들을 가르쳐 드리고 또 시행하는 법들을 함께 하면서 또 교회하고 연결시키고 한 번으로 안 되니까 그걸 몇 번 프로그램들 연결시켜서 그렇게 도농 교회에 같이 이 커뮤니케이션이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오늘 전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 그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건데요. 저희들 요거를 교회 교육으로 일단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스템, 이 메타버스를 어떻게
저희들 이 메타버스를 교회 교육으로 저희들 집중해서 저희들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라이프로깅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SNS 안에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그 페이스북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 그분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습들, 활동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올려요. 그러니까 이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그 가정을 방문하거나 또 우리가 또 노방전도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이 라이프로깅 같은 영역들을 활용하여서 이 SNS를 주로 활동하여서 우리 선생님, 우리 주변의 성도님들 또 혹은 지역 주변의 가난한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 좀 집중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은 기독교 메시지만이 아니라 또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또 청소년에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이 메타버스 영역 라이프로깅 안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김현철 목사님 이제 많은 부분을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이제 우리 김동인 목사님 저 질문과 연계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교회가 지금까지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전도든 교육이든 사실 모든 것들을 해왔는데 이런 어떤 여러분들이 우리 학술제를 통해서 듣는 다양한 방법론들과 그 방법론의 밑에 깔려 있는 어떤 오늘 오후에 또 우리 교수님들이 좀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신학적인 또 담론과 또 해석과 기준들을 우리가 함께 이제 잡아가는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예를 들면 우리 김현철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저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가 떠오른 게 우리 김동현 목사님처럼 이렇게 오히려 시골 지방이나 이렇게 디지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디지털 문화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부터 그것을 그 지역 커뮤니티 예를 들면 교회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아니라 지역민들을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드신다든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동네 소식 문경 산골짜기 동네 주민들의 소식을 전 세계에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걸 주민들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거기 와서 함께 보게 하면서 이렇게 차츰차츰 그 디지털 프렌들리하게 이끌어내는 것도 지금은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전도 내지는 커뮤니티 또 접촉 사역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디지털 문화를 교회가 이제는 확산하고 또 퍼지게 하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어떤 페이지나 어떤 SNS가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에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식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그런 또 공헌을 하시면은 이 디지털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좀 응집될 수 있는 또 그런 결과가 간접적으로는 전도의 접촉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면? 이 거제도에서 우리 주 상품이 양파였어요. 근데 양파 가격이 폭락했을 때 제가 우리 여러 교회들하고 연결해가지고 이 양파를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을 해서 안 믿는 가정들, 그렇게 불신 가정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양파들을 먼저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또 사실 또 교회 나오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주 마을에 있는 그 호미 영주에서 호미를 대장간에서 만드는 이것이 이 SNS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 퍼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 보통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가드닝 할 때 우리 한국의 호미가 정말 탁월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이것도 입소문이 나면서 엄청나게 팔렸죠. 그래서 아까 우리 윤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문경이면 문경 그곳에 있는 그 홈페이지를 페이스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뭐 성도님들 또 마을 주민들 함께 참석하고 각자 이렇게 생산한 제품들 뭐 이런 고추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들을 다른 분들이 또 이 SNS를 통해서 또 서로 또 직거래가 되게 한다면 그게 또 하나의 또 아주 핵심적인 전도 효과가 되지 않을까. 예전에 사실 교회가 복음이 들어올 때 교회를 통해 사실 문화들이 여러 지역에
또 여러 공동체에 이렇게 퍼지게 되어졌는데요. 그런 좀 약간 어려운 지역, 디지털 쪽으로 약간 좀 낙후된 지역을 한다면 교회가 정말로 리더고 교회가 하나의 동네 사랑방이 되고 또 교회가 외부와 또 이렇게 소통되는 그런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유 목사님 말씀에 조금 더 이렇게 부언을 드리면 그러면 훨씬 더 이 교회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 교회가 지역에서 나타내는 영향력들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그 실천신학대학원이 또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이런 그 사회적 목회, 공동체 목회 또 이런 영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철학과 그런 어떤 또 좋은 방법론들과 어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메타버스 내지는 온라인이라는 것과 좀 연결지어서 저희가 활용하면 굉장히 더 폭넓은 목회 영역들이 또 새롭게 개척이 될 거라고 아마 거의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 저희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온라인 메타버스를 통해서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시면 그냥 음소거 해제하시고 바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어떤 제안이냐면 제가 다음 주에 그 국민일보 포럼에 가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될 건데요. 이런 좀 플랫폼이 하나 필요하다. 첫 번째, 우리 주일학교를 자체적으로 디지털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주일학교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주일 오전 9시나 그때에 어떤 교회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를 하나 이렇게 온라인 통해서 메타버스 주일학교를 통해서 하면 그 참여하고 싶은 교회는 이렇게 주소만 받아서 학생들이 3명이건 4명이건 그 학생들과 연결시켜서 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육아로서 개념의 공동 주일학교라는 그런 플랫폼들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각 교회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설교 자료 또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성경학교 성경 공부 자료 이런 것들을 플랫폼에 모아서 예를 들면 설교 뱅크처럼 그다음에 또 상담 뱅크처럼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이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 인사이트를 받아서 자기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좀 어떤 좀 하나의 그래서 제가 metabox.com이라고 하는 이 도메인을 하나 가지고는 있는데요. 일단 도메인만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자의 설교들을 서로 올리고 서로 설교를 나누고 여러분 성경학교 때 좋은 프로그램들 여러분 성경학교 때 좋았던 것들을 그 교회 캐비넷이나 아니면 그 교회의 어떤 고유 자산으로 두지 말고 이것들을 오픈했을 때 각 교회들이 이게 모이면 이거 굉장한 하나의 보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는 각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재능과 은사들이 있는데 이 재능과 은사들을 표현할 수 있는 플랫폼 예를 들면 사진 잘 찍는 친구,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 혹은 어떤 대본을 쓰는 친구, 혹은 웹툰 같은 거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플랫폼에 자기의 작품들을 올리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조금 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 또 호응을 얻으면 자기의 달란트나 은사를 많이 개발해서 이것들이 또 좋은 하나의 플랫폼이 되지 않아야 할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누가 시작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각자의 교회에서 진행했던 교육 프로그램들을 모을 수 있는 플랫폼 또 학생들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이거를 방송국을 갈 때마다 어떤 좀 규모 있는 교단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공감은 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됐지 않을까. 그래서 제 도메인을 얼마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많이 있어서 그냥 한 교회 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공교회로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교육 콘텐츠나 이런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면 진짜 이 메타버스가 정말로 무한대로 확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오늘 강의 제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질문이 없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에 졸업한 김성인데요.
오늘 김현철 목사님 정말 충격적인 좋은 정보 많이 주시고 일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제부터 오늘 이어진 실천제 가을 세미나가 정말 큰 유익을 주셨습니다. 준비하신 교수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내용 감사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사연 감사합니다. 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담당 교수님 누구신지 빨리 커피 쿠폰 한 장 보내시기를 빨리 보내주시고 온라인 시대 이런 거 빨리빨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오늘 우리 김현철 목사님 너무 수고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목사님 많은 컨텐츠를 한 번에 다 그냥 아낌없이 저희에게 공유하고 나눠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하나하나 저희들이 이제 사역에 여러분 교회와 교회 실정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디지털 이 문화와 기술과 기기에 대한 이해의 그 수준에 맞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뭐 이 메타버스 세계에 정말 무한대의 가능성이 날마다 새롭게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확장되고 있지만 그걸 우리가 다 쫓아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접하는 다양한 기술과 문화들과 또 방법론들 가운데 우리 교회의 실정과 형편에 맞는 것이 뭔가 그걸 잘 우리가 이제 구분하고 조절하셔서 우리 교회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새로운 정보나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학술제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 학교의 강의들을 통해서 또는 이제 외부에 계속적으로 설치하셔서 우리 목회 특히 지금 이제 21세기 목회하시는 목회자들에게는 그 지속적인 학습 마인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그런 스터디하는 우리 원우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런 스터디 모임을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 번 더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 박수해 드리고 마이크를 저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